주진우 라이브.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한 가운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면서 추 장관의 지휘권 박탈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임 사태를 검찰 게이트라고 한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석열 총장의 발언 어떻게 봤을까요?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연관성 낮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의심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 맞아도 되는지 김호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CJ 택배 노동자가 또 한 분 숨졌습니다. 22시간 일하고 5시간 뒤에 다시 출근하는 일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CJ 대한통운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주스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은 기업한테 그리고 정부한테는 어떤 점을 원하는지 현장에서 뛰고 있는 택배 기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후반으로 향해 가는데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때 법사위 국감중계가 여의도 국회 뉴스인데 시청률이 1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총장의 발언들 쏟아지고 있는데, 기사들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1년 전에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국감 현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시청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내용도 있고요. 질문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주진우 라이브를 통해서 국감으로 직접 전해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805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시사를 던져주던 단발머리 주진우 라이브. 왜 이런 거 저 시키는 거? 단발머리 휘날리며 늘 진실을 쫓겠습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가 지금 뜨겁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주진우 라이브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윤석열 총장한테 질문하고 싶으면 주십시오. 저희가 법사위 통신원을 통해서 질문을 해달라고 전해는 드리겠습니다. 나온다고 보장은 못합니다만 네, 호되게 질책하고 싶다 하시고 싶다는 분들 다 일로 보내십시오. 저희가 대신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출석해서 거침없이 발언을 쏟아내고 있네요. 네,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가장 화제가 된 말은 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가요?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윤석열 총장은 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장관과 이 지휘권 쟁탈전을 벌이고 또 경쟁하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가 이 근거, 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지금 위법하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자 정무직 공무원이라면서
그러면서 이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총장이 이 장관에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했고요. 법무부와 검찰은 늘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하고 업무 훈령도 같이 만들었다라면서 대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이 법무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사, 지난 인사에서 그 검찰총장이 전혀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은 이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이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하려는 것은 대부분의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껏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대립한 적이 없다. 의견이 항상 같았겠냐마는 대립한 적 없다면서 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라임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남부지검 박순철 지검장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이 라임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해왔던 이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면서 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고 또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 수사 지휘는 그간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 스스로 회피해왔다라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이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은 유감스럽다라면서 금명간 이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라임 사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근데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하면서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분은 지난 인사 때 남부지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인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속내가 있는지 저희가 또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그 사이는 굉장히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임의 주범이었죠. 주범입니다. 김봉현 씨가 언론에 또 편지를 보냈네요. 네, 어제는 JTBC와 KBS에 자필로 쓴 14장짜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많이 씁니다. 새로운 주장이 담겨 있는데 아직 김봉현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확인돼야 할 사안이긴 한데요. 네. 일단 이 해당 편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찰 관계자들이 이 수사를 피해 도망을 다니던 지난해에 도피 방법을 알려줬다라는 주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도피 방법을 알려줬다. 네, 범죄자에게 도망을 가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도주를 권유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추적 방법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 방법 등에서 조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얘기했다라고 하고요. 또 검사들이 이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알려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특수수사 방식도 언급을 했는데 이 6개월간 거의 매일 불려다니면서 검찰에 충성을 했고 자신도 거의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언을 이 검찰이 하고 싶은 대로 유도했다라든지 이를 통해서 여당 정치인의 수사가 집중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강기정 전 전무수석에 대해서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자신을 면담한 검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증언을 아주 잘했다고 칭찬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얼마 전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 검사 접대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하고 이 검사들과의 자리를 주선한 A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별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단 구속된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억울한데 좀 편향적인 수사 때문에 자기가 구속됐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마구 쏟아내고는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녹취록이 나왔어요. 네, 오늘 세계일보는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거론된 김모 씨가 통화한 내용이라면서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여당 관계자들에 대한 이 로비 의혹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만 해당 녹취가 여당 관계자들과 이 김모 씨가 통화한 내역은 아니고요. 김모 씨가 누군가에게 하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이를 전제하고 보도 내용을 보면 이 김모 씨가 2018년 하순 관련 사업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여당 의원, 장관 등의 실명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녹취록에서 이 김모 씨는 자신 관련 친분을 과시하면서 다음 주에 BH 행정관과 약속이 있다라거나 국회의원들은 기브앤테이크라거나
특수관계는 경제 공동체고 돈을 주고받으면 경제 공동체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오갔을 가능성을 많이 암시하고 있네요.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탁한 의원들이 뭐가 돼라는 말을 했는데 이 로비가 이뤄졌다는 식으로도 언급을 했다라고 하고요. 아울러 모 행정부처는 다 해결되는데 다른 행정부처가 해결이 안 된다라면서 이 부처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뭐 처음부터 거의 사기성이 짙었고 사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정관계에 비호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중요한데요. 검찰이 지금은 신뢰를 못 얻고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국감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반전으로 가는데요. 네. 치닫고 있는데 오늘 게임을 하다가 걸린 분이 있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게임하다 걸린 학생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게임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국감장에서요? 네, 국감장에서였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다른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던 중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 민주당 대변인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나 참.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거나 국감장이 게임장이냐 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강훈식 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이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의 질의 도중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네. 강훈식 의원은 오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죄송하다 두말할 여지 없이 본인이 잘못한 일이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언론에서 그리고 야당에서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따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새겨듣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잠깐 머리를 쉬는 동안 잠깐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게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국감장에서 이 게임은 지금 너무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하죠.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경북 봉화군 군부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7명이 매몰됐는데 3명은 구조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매몰자도 구조 중인데 구조 소식이 빨리 들어오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빨리 들어오길 바랍니다. 독감 주사를 맞은 분들 중에 사망한 사람이 계속 늘고 있어요. 21명까지 늘었더라고요. 네, 이 조선일보에서는 22명이란 보도가 나왔고 지금은 다른 언론에서는 21명이란 보도도 나왔는데 네. 이 관련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사망자 집계가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까지 사망자들이 이 모두 이제 다른 제조 번호의 백신을 맞았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돌아가신 분들 알려진 소식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의경 청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국감에 출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 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것이 피해 조사반의 의견이다라면서 일단 독감 주사하고 지금 사망 사건하고는 지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김호란 교수에게 잠시 후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살펴볼까요? 네, 오늘 1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21명이고요. 국내 어이구. 발생 확진자도 104명에 이릅니다. 이 내용도 김호란 교수에게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에게 2년 6개월에서 선고한 1심에서 2개월이 빠진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예. 김관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서 정부 여당 지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였죠. 네. 지지 그리고 야당 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에 걸 9천여 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이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장관 취임 초기부터 결과 보고서를 매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정치에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6월 이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1심에서도 구속 안 되고 2심에서도 구속 안 됐습니다. 이상하게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만 넘어가면요. 수사도 잘 안 되고 재판도 잘 안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어서 여러 군수 비리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군의 정치 개입은 엄벌해야 됩니다. 군인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특정 지역 배제하도록 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게 댓글 공작을 했어요. 이거는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왜 이분이 구속이 안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실형은 받고 있는데. 네. 왜 구속이 안 되는지 김관진 전 장관만 계속 피해가요. 로키드 마틴과의 연루설도 있었는데 여기도 수사가 안 되고요. 참네. 또 택배 노동자가 숨졌어요. 네. 상당수가 CJ 대한통운 소속입니다. 오늘 CJ 대한통운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렵게 했네요. 네, 지난 20일에도 이 CJ 대한통운에서 일했던 그 30대 강모 씨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아주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다라고 또 주변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이 박근희 이 CJ 대한통운 대표이사가 박근희 네, 그렇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연이은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서야요. 네, 이렇게 많이 죽어갔는데. 네, 오늘 이번에 알려진 죽음으로 총 13분이 돌아가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중에 상당수가 CJ 대한통운 소속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CJ 대한통운 경영진 모두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대표이사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서야요. 네, 일단 이 CJ 대한통운은 택배 현장에 분류 지원 인력 4,000명을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해서 택배 기사들의 작업 시간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8일 사망한 김종원 씨를 비롯해서 이 CJ 대한통운 배송기사 상당수가 산재 제외 신청서. 네, 이걸 작성을 했는데 네. 대피한 사실이 드러나서 크게 논란이 된 바가 있었죠. 예. 이에 대해 박근희 대표는 올해 말까지 이 전체 집배점을 대상으로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살도 사회적 타살로 봐야 돼요. 이 네. 기업의 타살로 봐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당연히 거액을 물어내고요. 대표이사들 감옥 갔습니다. 그러면 그 노동자들 이렇게 노동자 목숨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희 대표이사님, 화가 나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타이어 업체, 유명한 타이어 업체인데 타이어 휠을 일부러 훼손하고 이거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 타이어뱅크인데요. 한 지역 대리점이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해서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타이어뱅크 측은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 각 점포의 판매량을 좀 할당하거나 각 점포끼리 이제 매출 경쟁을 시키는 등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게 구조적인 원인이 좀 있어요. 이게 또 회사에서 돈만 벌려고 영업점 그리고 그 노동자한테 계속 전가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타까운데요. 이 내용도 저희가 계속 살피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897님, 주디, 저는 우리 집에 소중한 아내의 부하로 살 겁니다. 그럼요, 부하로 사셔야죠. 강아지 부하로도 사셔야 됩니다. 0648님, 공수처가 정말 필요하구나 싶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정화되는 것이 빠를지 지구 멸망이 빠를지 잘 보세요. 검언유착 수사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반대편에서도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당연하죠. 8834님, 지금껏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에 아무런 지휘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랬을까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참 잘 지냈죠. 그전에는. 5476님, 검찰은 개혁돼야 하지만 총장 말대로 검찰 독립성은 좀
줘야 하지 않나요? 정치권이 좀 도가 넘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허동님은 왜 구속 수사 받는 사람의 편지에 이 나라가 이 난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구속 수사 받은 사람의 편지는 굉장히 좀 잘 살펴보고 잘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 편지에 언론이 내달리면서 지금 의혹을 계속 증폭하고 있다는 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1402님, 국회의원님들 이번 국감 역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시는군요. 저버리지 않았는데 기대가 이 정도였어요. 저는 원래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 공방만 판을 치는군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저버렸다고 해야 되는지 저버리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지. 그런데요, 이렇게 정치자님처럼 이렇게 눈 밝은 사람들, 깨어있는 분들이 계속 쳐다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나아질 거예요. 3803님,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오늘 국감을 보니 그 노래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해놓고 자기들이 난리를 치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들의 보스를 2사람이나 감옥에 보낸 사람을 두둔하라고 하느라 열 올리고, 도대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좀 대답해 주세요. 그러는데 오늘 국감, 특별히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각 당의 시각이 완벽하게 1년 만에 바뀐 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오후 내내 작업이 꾸준했는데요. 이 퇴근 앞두고 교통량 크게 늘면서 정체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 정읍 부근은 1차로를 차단하고 사고 처리 중인데요. 이 사고 지점 1km 정도 지나선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 휴게소 일대 꽉 막혀 있고요. 반대 순천 쪽으로도 태인 부근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는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김포 부근 2차로고요. 대형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김포 요금소부터 여파받습니다. 이 사고 구간 이전으로는 판교 분기점 일대와 시흥에서 송내, 반대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는 자유로부터 송내 쪽으로 17km 구간 쭉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에서 오산, 기흥에서 수원 사이 정체를 지나선 죽전 휴게소 부근의 작업 여파 남아 신갈 분기점부터 7km 구간 쭉 정체가 되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도 정체에서 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총알 배송이다, 새벽 배송이다. 참 우리나라만큼 택배 잘 돼 있는 나라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이고 이 정도 수준은 없습니다. K방역의 주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택배 기사님들 때문에 이만큼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코로나로 택배 물량 확 늘면서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사 소식 계속 전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리 택배 기사님들 처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분 중에 택배 기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사십니까? 그리고 택배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전북에 있고요. 예. 예, 한 8, 9년 됐고 한 40대 로젠 택배 기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9년 동안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예, 한 2년 전부터 이제 좀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네. 예, 요즘이 가장 좀 힘들죠. 힘든 대신 좀 수입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수입은 아무래도 저희는 다 그 건 바이 건이니까 예. 그 건에 대한 수수료가 계속 누적되면 거기에 대한 임금, 저희가 이제 수수료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은 더 올라갈 수는 있죠. 네. 그런데요. 며칠 전에 로젠 택배 같은 회사에서 택배 기사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예, 예.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를 바라보는 동료 기사님들은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네, 같은 로젠 택배인데 지역은 다르지만요. 네. 소장들끼리는 웅성거림은 있지만 지점에서는 그렇게 쉬쉬하는 편이고요. 쉬쉬합니까? 네. 예, 본사 측은 아무 말이 없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공지 같은 거 내려온 것도 없고 예. 이것도 저희가 매체로 해서 알았지 뭐 따로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료 기사님이 그렇게 떠나셨으니까 좀 분위기는 좀 안 흉흉하겠네요. 좋죠. 네. 예, 안 좋죠. 자, 그러면요. 자, 노젠 택배도 그렇겠지만 택배업이 어떻게 좀 구조를 바꿔야 이런 그 극단적인 선택 줄일 수 있을까요? 저희 노전 택배 같은 경우는 다 뭐 C사나 H사하고 좀 다른 점이 예. 저희는 다 계약이에요. 예. 약간 피라미드식 구조거든요. 예. 저희가 다 본사와 지사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회사고 그 지점이 말하자면 다른 회사의 대리점이거든요. 네. 예, 그 대리점과 저희는 또 계약을 해야 하고 또 저희 밑으로 또 취급점이 있는 소장님들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 구조가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중소 택배가 다 없어지고 노젠 택배만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예. 그 물량은 많고 사람들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점이 권한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일도 벌어지게 된 거죠. 지금 물량도 많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경쟁도 좀 심해지네요. 자, 예. 그러면요. 기사님 요새 하루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지금 이제 명절이 끝나고는 평일에는 8시 출근해서 예. 거의 7시, 8시, 12시간 이상 다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끝나는 편이에요. 네, 12시간 정도 평균 노동인데 이 노동 시간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많이 매체도 나왔지만 하차 작업 같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하차. 우리가 예, 하차. 화요일이 물량이 제일 많은 날인데 그때는 7시에 출근을 해요. 예. 그러면 하차 작업만 하는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하차하고 택배 분류 작업도 이렇게 같이 보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가 다 뭐 아시겠지만 다 개인 사업자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하차하는 것도 지점 말하자면 대리점에 물건이 와도 저희가 하차하는 알바를 써가면서 저희가 다 부담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다 정리하고 나가면 거의 11시 반, 12시 이전, 12시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 업무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기사님, 그러면 예. 택배 회사들이 이윤을 좀 줄이더라도 인원을 좀 뽑아서 분류하고 하차하는 그 일을 좀 맡아주면 지금의 그 과중한 업무량, 노동량은 좀 줄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더 수월해지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계약이거든요. 예. 예, 매년 계약이다 보니까 고용 불안이 되게 심해요. 예. 그래서 뭘 주장하기 좀 어렵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점 눈치도 많이 보고 저희 계약서 자체에 1,000만 원 위약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이슈 됐었다가 사라졌는데 이게 몇 년이 지금 한 몇십 년 전에 만든 계약서인데 아직도 그게 계속 오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눈치만 보는 거예요. 예. 1년 계약 이게 좀 문제가 되겠는데 어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주진우 라이브 나와서 인터뷰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예, 못 들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고용보험 의무 가입하겠다. 그럼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처우가 개선이 될까요? 조금 도움이 될까요? 고용보험은 그만두고 나서 들어오는 문제고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본질적으로는 뭐 필요는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일반 그 택배 그렇게는. 기사들한테 몸적으로 와닿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건 그만두고 일이니까요. 예. 자, 오늘 CJ 대한통운 대표가 대국민 사과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뭔가 잘못됐나 좀 의아한 게 택배 기사한테 사과를 해야지 국민한테 사과할 때 소용이 없잖아요. 아, 네. 예, 일선에서 있는 기사들한테 예. 제가 못 들어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예. 일선 기사들이 먼저 사과를 받고 일선 기사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예. 이제서 너무나 이슈화 되니까
입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택배를 애용하는 사람들은 택배 좀 줄여야 되겠다. 빨리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야겠다고. 국민들은 택배 기사님들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회사에서는 정작 그 기사님들한테 그렇게 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자, 기사님 마지막으로 좀 택배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이거 하나만 고쳐도 나아질 텐데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한 8, 9년 됐지만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게 직간접 고용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항상 고용 불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영체제로 전환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이걸 계속 그 리스크를 부담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회사에는 대리점의 소장에 이 계약적인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 계시는 기사님 김 기사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독감 백신 걱정입니다. 오늘도 독감 백신 사망자가 또 나왔는데요.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진 건지 아닌 건지 독감 백신을 맞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예,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자가 자꾸 늘어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전에 백신 유통 시의 상온 노출 등으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매우 높아져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은경 관리청장은 백신하고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독감 주사를 맞아도 되는 건가요? 또 모든 약제나 이런 이제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우리가 감수하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 백신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백신 자체 성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 백신 접종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종을 맞은 사람의 면역 반응이 좀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백신 성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제조 번호가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신고된 사망자들이 맞은 백신을 보면 모두 다 다른 제조 번호이기 때문에 예. 어떤 한 제조 번호의 백신의 성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또 신고하신 분들이 지역도 다 다르고 예방접종을 맞은 의료기관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백신 접종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마지막으로 접종을 맞은 사람이 어떤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서 이제 사망을 하신 건지, 즉 인과성이 있는지를 보려면 결국에는 개인마다 역학조사하고 부검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봐야 됩니다. 의협에서는 오늘 일주일간 예방접종 유보하자 이렇게 정부에 권고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 성분에 문제가 있어서 한 너트 번호를 맞은 사람들이 많이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접종을 중단하고 그 백신을 전부 다 리콜해가지고 성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중단을 해서 뭔가를 더 찾아본다. 일주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과도하게 불안을 높이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유독 올해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올해만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그때도 이제 백신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때 한 분이 신고가 들어온 건은 여러 건 있었지만 나중에 역학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인과성이 나타난 사망은 한 건이 있었는데, 그분도 2009년에 예방접종을 하고 이제 신경병 합병증이 나타나서 입원하고 계시다가 2010년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연사가 한 며칠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난 사례가 예방접종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 10년간 없었습니다. 교수님 불안한데 올 겨울에는 올 가을에는 독감 주사 안 맞으면 안 됩니까? 물론 안 맞아도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방접종을 하건 무슨 약제를 쓰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네. 위험하고 얻는 이득을 비교해서 이득이 더 높을 때 선택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방접종도 전 국민이 맞아라 하지 않고 본인이 예방접종을 안 하고 혹시라도 독감에 걸렸을 때 폐렴이 생긴다든지 사망까지 갈 위험이 높은 사람이 먼저 예방접종을 맞고 예. 또 직업상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면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맞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대유행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100명대로 또 늘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확진자 추세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한 군데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의 유행이 발생하게 되면 갑자기 오늘처럼 100명이 넘기도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하고 부산에서 수도권하고 계속해서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을 고리로 집단 감염이 자꾸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시는데 더 고생해 주세요. 지금까지 김호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이달 초 라임 사태 관련해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분한테 5천만 원 줬다고 증언을 했는데 나중에 안 줬다 이런 또 얘기도 나왔어요. 그 후에 김봉현 씨의 옥중 편지가 지금 뜨겁습니다. 변호사가 강기정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회유했다는데 아무튼 라임에서 이분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이 내용이 좀 다뤄졌었는데요. 오늘 국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신지요? 저는 지금 오늘 광주에 어디 상당한 데가 있어서 좀 들리러 왔습니다. 네, 상당히 멀리 계시네요. 네. 저기 대검찰청 국정감사 어떻게 보셨어요? 뭐 충분히 보지는 못했는데 네.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네, 예, 우선은 뭐 제가 봤던 것은 윤석열 총장이 부하냐 아니냐, 예. 네, 부하냐 아니냐, 추미애 장관 부하냐 아니냐 이 논쟁이 저는 이제 좀 보게 됐는데 매우 부적절한 답변 아니었나 싶어서요. 예, 어떻게요? 일단 그 수사 지휘하는 것이 옳았냐 그렇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로 답변하는 것은 이건 그 정치적 답변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야권을 대표해서 대선에 출마하려고 포석을 까는 건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국감 보고는 정치적 발언을 한다. 저 정치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셨군요. 예,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김봉현 씨가 강기정한테 5천만 원 줬다 이렇게 법정 진술을 하다가 이후에 계속 편지를 쓰면서 검사들이 강기정을 잡으라고 했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쓰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이제 김봉현과 이강세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예. 오늘은 이강세 씨의 재판에서 이강세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김봉현 쪽에서 돈 주지 않았다. 자기에게 5천만 원을.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강기정에게 줄 돈이 없다. 네. 뭐 이런 법정 그 진술을 증언을 합니다. 이강세 씨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돈을 전해준 바가 없다고 주장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김봉현 씨가 이제 5천만 원을 주장하다가 네. 2차 편지에서는 그마저도 소극적으로 주장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하고 관계돼서는 저는 누가 돈을 줬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돈을 줬다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 제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증명하고 다니니까 네. 영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언론이 근데 그 강기정 5천만 원 기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좀 곤란하시죠? 난처하시죠? 그렇죠. 그 10월 8일인데 조선일보. 예, 일면에다 썼어요. 조선일보가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해서 제가 지금 민사도 걸어놓고 예, 다음 주 월요일이면
언론 중재위도 지금 열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박순철 남부지검장 지난 8월에 추미애 장관이 저쪽으로 보냈었는데 갑자기 사의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오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깊게 보지 못하는데 본인의 단순한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한 사태라기보다도 뭔가 본인의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는 건지 네.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오늘 사태 사임하면서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면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마는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정치를 하다가 발각되거나 걸렸던 예. 이런 상황 아닌가 싶어져요. 그래서 이 단순히 검사장이 지금 수사를 잘해왔다면 네. 수사로 말해야 되는데 자꾸 수사로 말하지 않고 정치적 화법으로 검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저는 아까 윤석열 총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오늘 지검장도 수사관들이 검사들이 수사를 해야 된대. 마치 검사들이 4급인가요? 공무원들이 대단한 무슨 뭔 자기들이 어떤 훌륭한 어떤 정치인들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출 권력처럼. 그런 측면이 좀 있죠. 네, 예. 그래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만사고고님이 강기정 의원님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꽤 유명해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기정 5천만 원 대서특필하던 조선일보가 김봉현의 옥중서신 폭로 이후에 논조가 좀 달라졌죠. 완전히. 사실은 10월 8일 5천만 원 제 기사 쓸 때는 10월 9일 조선하고 중앙 이런 데가 일면 탑이었습니다. 네, 일면 탑으로 썼죠. 그런데 이 김봉현의 옥중서신 1차 옥중서신을 10월 16일 날 내니까 17일 날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오면 박스 기사로 들어갑니다. 네. 저보다 훨씬 제 기사보다 돈도 많고 뭐 향응 접대도 1,000만 원치를 받고 내용도 구체적이고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특히 중앙일보하고 쌍끌이로 보도를 그렇게 한 걸 보면서 정말. 여보세요? 전화기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김봉현 사기꾼이라고 하더니 이제 피해자라고 하나 이런 비판도 있다고 연결하려고 했는데 들리십니까, 수석님? 네, 들립니다. 네, 네. 자, 처음에 다른 얘기도 물어볼게요. 네. 라임 지금 상황을 보면 라임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검사들이 좀 이 수사를 가지고 장난친 거 아닌가? 검사들이 이 수사를 가지고 자기 입만.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네, 저는 이상 없어요. 네. 그러면 검사들이 지금 라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이제 여보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수사 과정을 추미애 장관이 지시해서 수사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네. 밝혀지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직 검사 그리고 전직 검사였던 이주영 변호사 등이 예. 뭔가의 장난을 치고 음모를 꾸민 건 확실해 보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도와 어떤 음모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나리오가 써졌는지는 수사 과정에 밝혀져야 되겠지만 네. 이거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검찰 게이트이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라임 사건이 이 사기 사건도 사기 사건이지만 검찰이 만들어낸 검찰 게이트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금융 사기 사건이었는데 이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 게이트, 우리 정부의 책임론으로 몰아가려다가 그것이 좌초되고 발각되어서 지금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검찰의 어떤 음모와 게이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무부가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했는데 감찰 이거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검사들이 하는 건데요, 이것도. 그러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는 감찰을 지시하면 대검찰청에서 먼저 감사를 하고 예.
이후에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직접 이번에도 주말에 거쳐서 3일 동안 감찰을 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은 감찰을 넘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라임 사건 수사, 라임 수사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뭘 잘못한 거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깊게 따져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반부패 수사부를 거쳐서 네. 보고된 여당 관련자들에 비해서 예. 야당 관련자라고 보고된 것은 직접 지검장이 윤 총장에 보고했다는 예. 똑같은 여든 야든 라임 관련 어떤 정치인이라고 의혹을 사는 사건에 대해서 좀 달리 보고되는 걸 보면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김봉현 씨가 처음에는 그 강기정 수석을 향하던 이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은 검사들한테 이렇게 향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 20일경, 그 20일 이후에 그 1차 편지를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놓고, 네. 10월 8일 날 저에게 돈을 준 것으로 사실상 배달사고 없다, 줬다, 이렇게까지 뭐 상당히 그 강하게 줬을 거로 본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법정에서 합니다. 얘기했죠. 예. 예, 법정에서. 예. 그래서 김봉현 씨는 떠보는 것 아니냐. 김봉현은 기본적으로 사기 범죄자니까 예. 그 법정에서 강기정에게 줬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들이 나올까 한번 떠봤던 건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제가 세게 나갔고 예. 또 특히 청와대에서 돈을 전달할 수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그 진실 공방에서 네. 국민들이 그건 불가능하다. 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가서는 김봉현 본인만 죽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미리 교도소 안에서 써서 밖으로 내놨던 그 편지를 1차 편지를 공개한 것 아니냐. 예. 이렇게 보여져서 사실은 김봉현의 어떤 고도의 어떤 심리전에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김봉현 같은 사람이 지금 강기정을 상대를 잘못 고른 것도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글쎄 저하고 정무수석이었던 저를 네. 물론 이건 정무수석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조국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인 제가 함께 검찰 개혁을 세게 주장을 했고 예. 또 실제로 행동을 옮겼던 사람으로서 저를 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흠집을 내고 우리 정부가 개입된 것처럼 마치 권력형 게이트로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자초된 거 아니냐 어디선가부터 예.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라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상황을 보고 스튜디오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교황 동성 커플도 주님의 자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프란체스코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에 대한 다큐인데요. 교황은 여기에서 동성애자들도 주님의 자녀들이며 하나의 가족이 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불행해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동성 커플의 결합을 인정하는 법이다. 이는 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카톨릭에서 법을 만들어서 동성 커플을, 동성애자들을 보호하자고 얘기하십니다. 교황께서도요. 목사님들, 교황께서도 이러신다고요.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Nothing you can
gonna sing that can't be sung. Nothing you can say, bu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